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고맙다 한마디도 없었죠. 그저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내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고 산 걸까요? 이건 한 여자의 인내가 무너지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잔잔한 아침,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운다. 은주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긴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툭 던진다. 은주야, 반찬은 왜 이렇게 짜니? 나 혈압 있는 거 몰라? 은주는 말없이 웃으며 다시 냄비를 들고 간다.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지만 표정엔 피로가 배어 있다. 남편 태수가 출근하려며 슬쩍 말한다. 당신 어머님 말 좀 잘 들어. 당신만 좀 참으면 우리 집 평화로운 거 알잖아.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평화란 언제나 자신의 침묵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은주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간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 정자를 만난다. 정자야, 넌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요즘 누가 그래? 다 따로 살아. 그래야 서로 안 미워하지. 우리 집은 좀 달라. 남편이 어머님 곁을 떠나질 못해. 그래서 나도 그냥 버티고 있어. 정자는 한숨을 쉰다. 너는 착해서 문제야. 세상은 착한 사람부터 망가뜨리잖아. 그 말이 은주의 가슴속 어딘가에 비수처럼 꽂힌다. 식탁 위에 반찬이 놓인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불평한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밥상 받아야 돼? 내 시누이 같았으면 벌써 새 반찬 해왔겠다. 남편 태수는 말없이 밥을 먹는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 짓지만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녀의 눈가가 떨린다. 그 순간 식탁 위 찌개 그릇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넘어지고 국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태수는 은주를 노려본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머님께 버릇없게 굴지 마. 그 한마디에 은주는 입술을 깨문다. 하지만 그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건 눈물이었다. 은주는 조용히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본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머님. 그때는 몰랐다. 가족이 이렇게 무겁고 외로울 줄은.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서린다. 그건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첫 번째 균열의 신호였다.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본다. 은주는 조용히 반찬을 차리고 있다. 그때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 내가 만든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너도 내 친정 엄마처럼 음식 솜씨가 없나 보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은주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러나 어머님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은주 속으로 이젠 내 엄마까지 건드리시네. 은주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다. 그녀는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삼킨다. 그날 밤 남편 태수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신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여보, 우리 이젠 따로 사는 게 어때요? 뭐? 어머님 모시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고 너무 힘들어요. 태수는 소리를 높인다. 은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누구 덕에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당신 덕이지. 근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고. 순간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그는 맥주캔을 탁자에 3개 내려놓는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머님 모시기 싫으면 이혼해.
그 말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본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나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은주는 침대 위에 앉아 있다. 결혼 반지를 벗어 손바닥 위에 올려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30년 동안 당신 가족으로 살았는데 결국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린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든다. 내가 행복했을 때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그 속엔 오래전 시어머니와 함께 웃던 사진 한 장이 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린다. 나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은 공중에서 흩어진다. 이제 그 방엔 오직 결정의 냄새만 남아있다. 은주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싼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한다. 은주야, 어딜 그렇게 나가? 잠시 제 인생 좀 살러요. 그녀는 신발을 신는다.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묻는다. 너 정말 나가면 후회한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후회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요. 그녀가 현관문을 닫자 안쪽에서는 TV 소리만 흐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은주는 낡은 원룸에서 눈을 뜬다. 얇은 이불, 찬바람 스며드는 창문, 낡은 가스레인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붙잡지 않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는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주름진 손등.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혼잣말한다. 이제라도 나 좀 살자.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닦지 않는다. 그건 결심의 눈물이었다. 은주는 다시 시장으로 나간다. 손엔 낡은 가방 하나, 지갑엔 3만 원 남짓. 그녀는 정육점, 반찬가게, 분식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묻는다. 하루 종일 설거지라도 좋습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요. 주인들이 처음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한 곳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김밥집, 60대 사장 순자가 손을 내민다. 손 빠르면 되지.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집 나왔어. 그 마음 알아. 순자의 말에 은주는 그만 눈물이 터져 나온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말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다가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듣는다. 뒤돌아보니 남편 태수가 서 있다. 그의 표정엔 피곤함과 당황이 섞여 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다시피 일하는 중이에요. 이런 데서까지 고생하고 싶어? 집에 가자. 어머님도 후회하시더라. 은주는 조용히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후회는 나만 하면 돼요. 당신들은 평생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왔으니까. 태수가 말문을 잃는다. 그때 순자가 주방 안에서 외친다. 은주야, 손님 왔다. 김밥 썰자. 은주는 태수를 스쳐 지나가며 말한다. 이젠 내 손으로 내 밥 벌어 먹을 거예요. 그녀의 어깨는 가볍지만 눈빛은 강하다. 태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일을 마친 은주는 시장 건물 옥상에 올라간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밤하늘은 조용하다. 그녀는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 혼자 밥을 먹는다. 그 밥맛은 묘하게 짭조름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다. 내가 나를 위해 밥을 지어 먹는 게 이렇게 눈물이 나다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김밥집은 분주하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은주는 땀을 흘리며 김밥을 썬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능숙하다. 사장 순자가 말한다. 은주야, 너 손 참 빠르다. 이제 우리 가게 없어선 안 되겠어. 은주는 미소를 짓는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온다. 고급 옷차림, 날카로운 눈빛. 바로 시어머니 정옥이었다. 정옥 여기 있었구나. 사람들 앞에서 이 꼴을 만들고 싶니? 은주는 조용히 손을 멈춘다. 순자가 기분 나쁜 듯 말한다. 여기 일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손님이든 아니든. 정옥은 코웃음을 친다. 아니, 내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은주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는다. 그리고 정옥을 똑바로 바라본다.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그냥 제 이름 은주로 불러주세요. 순간 시장 안의 소음이 멎은 듯 조용해진다. 정옥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교차한다. 뭐라고? 이제 전 어머님 밥상 차릴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은주는 가게를 나선다. 정옥은 말문이 막혀 서 있고 순자는 조용히 은주의 등을 바라본다. 그 등은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작은 카페 구석, 은주는 월급 봉투를 열어본다. 손으로 꺼낸 몇 장의 지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30년 만에 내 이름으로 번 돈이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걷는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한다. 태수라는 이름이 뜬다. 하지만 은주는 손끝으로 살짝 화면을 눌러 통화 거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이젠 내 인생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집안은 썰렁하다. 은주가 떠난 뒤 정옥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식탁 위엔 반찬이 남아있고 태수는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태수야, 내가 좀 가서 데려오면 안 되겠니?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나야. 어떻게 돌아가자고 해. 그 여자가 없으니 집이 엉망이야.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정옥의 말이 점점 약해진다. 그녀는 결국 눈을 감고 휘청인다. 태수가 놀라 뛰어오른다. 엄마. 은주는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문 앞에 놓인 봉투 하나를 본다. 안엔 짧은 쪽지. 은주야, 어머님이 쓰러지셨다. 태수. 그녀의 손이 떨린다.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분노, 슬픔, 그리고 미련. 은주는 문을 닫고 한참을 생각한다. 그녀의 표정엔 결심이 깃든다. 이번엔 나로서 가야겠다. 며느리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선다. 비 내린 도로 위, 은주의 뒷모습엔 강인함과 고요한 슬픔이 함께 흐른다. 시어머니 정옥이 병상에 누워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하얀 병실 안엔 냉기가 감돈다. 태수는 병실 창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은주가 조심스레 들어온다. 그녀의 손엔 꽃 한 송이와 죽이 담긴 도시락이 있다. 정옥이 천천히 눈을 뜬다. 한참을 바라보다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야 왔니?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많이 편찮으시다길래 그냥 잠깐 왔어요. 정옥은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잘못했어. 널 너무 몰아붙였지. 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목소리엔 진심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한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였다. 이제 다 잊어요, 어머님.
저도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태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그 서류 위엔 선명한 글씨 이혼 합의서. 그럼 이 기회에 정리하자. 어머님도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지만 난 이제 끝내고 싶어. 정욱의 얼굴이 굳는다. 태수야, 지금 그게 무슨.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난 이혼하고 집도 팔고 새 출발할 거야. 은주는 충격받은 듯 태수를 바라본다. 집을 판다고? 그래, 어차피 당신 이름도 없잖아. 이 집은 우리 가족 거니까.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녀는 처음으로 태수를 똑바로 쳐다본다. 태수 씨,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했어요? 잔인? 당신이 떠났잖아. 나 혼자 남았다고. 이젠 나도 내 인생 챙길 거야. 정욱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는다. 그녀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말. 태수야, 넌 내 아버지랑 똑같구나. 병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은주는 복도로 뛰어나온다. 태수가 따라 나와 거칠게 말을 던진다. 당신 다시는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 어머님이 쓰러진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은주가 돌아선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아닌 분노와 단호함이 자리한다. 아니요. 어머님을 병들게 한 건 당신 같은 아들이에요. 순간 태수의 표정이 굳는다. 그 말은 정곡을 찔렀다. 은주야, 넌 언제 이렇게 말이 세졌냐?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녀는 조용히 걸어간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끝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은주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의 끝으로 사라지며 며칠 후 병원 옆 카페에서 태수가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다.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은주 씨 이름은 빠졌고 어머님 소유 지분만 정리하면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좋아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이 아는 건 원치 않습니다. 거기엔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초대장. 태수의 진짜 목적은 어머니의 병과 집을 동시에 이용한 재산 탈취. 이제 악역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정욱이 홀로 병실 창가를 바라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린다. 은주야, 내가 널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온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반지 상자를 본다. 그건 은주가 두고 간 것이었다. 은주야,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하얀 조명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지만 은주의 표정은 차갑고 고요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본다. 화면 속에는 태수와 부동산 중개인의 대화 녹음 파일. 집 팔면 어머니 지분도 내가 정리할 테니까 조용히 처리해. 걱정 마세요. 부인 몰래 진행하죠. 은주는 핸드폰을 꼭 쥔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없다. 오직 정의와 결단만 남았다. 정욱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다. 태수가 들어오며 다정한 척 미소 짓는다. 엄마, 이제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태수는 놀라서 몸을 돌린다. 여긴 왜 또 와? 당신 말대로 정리하러 왔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켠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녹음 재생. 어머니 지분도 내가 정리할 테니까. 은주 씨 이름은 빠졌고요. 정욱의 눈이 커지고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민다. 이건 오해야. 그건 오해요?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내가 느낀 고통도 당신의 무책임도 다 오해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그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이제 당신의 거짓말이 끝날 차례예요. 정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쉰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태수야, 그만해라. 내가 그 집, 내 아버지 손에 잃고도 다시 세웠다. 근데 넌 그걸 팔겠다고? 태수의 얼굴이 무너진다. 엄마, 전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 그 미래에 가족은 없겠구나. 순간 복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린다. 한 무리의 기자와 경찰이 들어온다. 경찰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사기 및 위조 서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은주는 조용히 말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자백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인감증명서 위조하려고 한 것도. 태수가 소리친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경찰들이 태수의 팔을 붙잡는다. 그가 끌려나가며 소리친다. 은주야, 넌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는 담담히 말한다.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 없을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걸. 정옥이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몰랐구나.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은주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미움 속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힌다. 한때 서로를 상처 준 두 여자가 이제 서로의 상처를 꿰매주고 있다. 은주는 병원 옥상에 선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도시 불빛이 번진다. 그녀는 반지 상자를 열어본다. 안에는 결혼 반지 하나와 짧은 쪽지. 이제 나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하늘로 던진다. 빗속에서 반지가 떨어지며 조명이 번쩍이고 피아노 선율이 깔린다. 비가 그치고 병실 창문엔 잔잔한 햇살이 비친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테이블 위에는 은주가 두고 간 반지 상자와 은주의 메모. 어머님, 전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정옥은 편지를 쥐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탁한다. 은주 씨 좀 불러주세요.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은주가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단단한 결의가 있지만 이제 미움보단 이해의 빛이 스며 있다. 정옥은 은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연다. 은주야, 나 내 친정 얘기 다 알아. 네. 너희 어머니 우리 집안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지. 그때 내가 내 어머니를 내보냈어. 우리 남편이 그러지 않으면 나와 이혼하겠다고 했거든. 은주의 얼굴이 굳는다. 그게 어머님이셨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가 울면서 나한테 부탁했어. 내 딸만은 좋은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그게 내 이름이 우리 집 족보에 들어온 이유야. 은주는 숨이 멎은 듯 멈춰선다. 그럼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단지 인연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더 미워했는지도 몰라. 그 미움이 곧 죄책감이었으니까. 은주는 무너진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한다. 정옥은 손을 내밀어 은주의 머리를 어루만진다. 은주야,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젊은 시절의 정옥이 화려한 한옥 거실에 앉아 있다. 그녀의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찢으며 말한다. 이 집은 내 부모님 집이야. 내가 저 하녀 여자랑 엮이면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그 옆에서 어린 은주의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쫓겨난다. 정옥은 문 앞에서 울며 말한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주가 조용히 말한다. 어머님, 이제 저도 어머니 용서할게요. 어머니도 제 엄마도 다 나처럼 힘들었겠죠. 정옥은 은주의 손을 꼭 잡는다. 은주야, 나 대신 내 어머니께 빚 갚을 기회를 줘. 어떻게요? 우리 집 내 이름으로 돌려놓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속죄야. 은주는 놀란 눈빛으로 바라본다. 정옥은 따뜻하게 웃는다. 이제야 내가 내 딸 같구나.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손등 위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정옥이 휠체어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온다. 은주가 휠체어를 밀며 말한다. 어머님, 바람이 참 좋네요. 응, 참 오랜만이다. 숨이 트이는 바람. 정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인다. 은주야, 내 어머니가 지금 우리 보며 웃고 있을 거야. 그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에 인사한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희미한 봄비가 내린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하얀 국화꽃을 든 은주가 서 있다. 조용히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영정 속 정옥은 미소 짓고 있다. 그 미소는 생전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얼굴이었다. 장례식장 끝자락에서 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는 석방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다. 은주는 그를 향해 잠시 시선을 주더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도 각자의 길에서 잘 살아볼게요. 비가 조금 세차게 내리며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시장 김밥집에 서 있다. 이제 주방의 한켠에는 은주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다. 사장 순자가 웃으며 말한다. 이제 진짜 사장님 됐네? 그런 셈이죠. 근데 전 여전히 김밥 썰 때가 제일 좋아요. 그녀는 김밥을 썰며 조용히 하늘을 본다. 하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빛이 은주의 손 위에 내려앉는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엄마, 어머님, 이제 저 잘 살고 있어요. 봄이 완전히 돌아왔다. 은주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 앞길을 걷는다.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린다. 길가에선 아이들이 웃고 노인들이 김밥을 나누며 담소를 나눈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김밥을 보며 미소 짓는다. 맛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가 놀라며 웃는다. 아이고, 이게 그 유명한 은주 분식이구먼. 사람들의 웃음 속에 은주의 미소도 번진다. 한적한 카페 한 구석. 태수가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있다. 그는 새로 얻은 일자리 서류를 바라보며 혼잣말한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 사람이 나보다 강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그는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씁쓸하지만 처음으로 인간다운 얼굴이었다. 은주는 강가 벤치에 앉아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인다. 그녀는 손바닥에 작은 반지를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는 나에게 약속할게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반지를 살짝 내려놓고 그 위로 벚꽃잎 하나가 내려앉는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이제 진짜 행복이었다.